저도 아직까지도 2003년에 처음 미아에 낙찰받고 그 다음에 화곡동 빌라 제일 싸서 근로했어요. 지금도 제가 인천 하는 이유는 제일 싸서 그냥 가서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 돈 크게 안 들어가니까. 뭐 대출 안 받고 현금 투자해도 법인으로 해도 뭐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해서 여기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씩 처리할 때 뭐 경우에 따라 500, 1000씩 남더라고요. 그럼 괜찮잖아요.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평균 따져보면 한 달에 하나 꼴씩은 꼭 하니까. 평균으로 1년을 따져보면. 그렇게 해서 이건 이거대로. 종목을 좀 나누는 거죠. 이거는 이거대로 나올 수 있는 걸 만들고, 자금 만들 수 있는 거, 또 월세 나올 수 있는 거, 매매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분산으로 해서 가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파트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는 건 너무나 많고요. 아파트는 또 투자 금액이 좀 많고. 투자 대비, 어차피 일가구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아니면 어차피 대출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본다면 지금 아파트로는 좀 그렇다면 차라리 좀 저렴한 거, 저평가되어 있는 걸 해서 뭐 어차피 나이가 있지만 안에가 깨끗하면 계약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겉에가 허름해도 안에가 깨끗하면, 그리고 특히 LH나 이런 거, 여기는 뭐 SH 뭐 문제가 많은 LH일 수 있겠으나 거기서도 그 공시지가에 맞는 뭐 153%의 조건만 맞으면 다 전세 놓을 수 있잖아요.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왔을 때 뭘 보냐? 안에 인테리어가 깨끗하고 잘 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내가 월세 낼 바에야 차라리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이게 방법이 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산에서 짧은 시간 말씀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최근의 흐름, 부산의 흐름, 그리고 예전의 과거까지 같이 말씀드리지만 창업이나 상가나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경매로 해서 좀 찾아보시다가 제 생각은 뭐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흐름은 경매든 뭐든 경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흐름이 있는데 한 번은 떨어질 흐름이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그럴 때가 되면 경기가 어렵고 그러면 상가 물건이 좀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고, 그게 시점이 올해인지 내년인지 언제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 시점에 미리 지금처럼 준비하셨다가 지금 제가 아까 했던 그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 경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건물들을 하나씩 준비하셨다가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낙찰가도 높아요. 왜? 물건이 많지 않아서. 근데 어느 순간 물건이, 저는 그 18년을 해봤다 보니까 그 흐름을 다 겪어봤거든요. 분명히 통계상으로 올라갔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남들이 너무 올라갔을 거야 했다가 또 한번 떨어진데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적도 있고요.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요새 흐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라든가 금리 때문에 약간 뭐 통화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수는 있지만 분명히 주기가 있을 타이밍이 약간 이제 하향곡선 갈 타이밍이 될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그 생각을 해보고요. 그 타이밍에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죠. 미리 준비해서 이 물건,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공부해 놓으시고 나서 자신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오면 뭐합니까? 내가 겁이 나는데, 야, 아무리 뭐 이 사람은 했다지만 이 사람은 뭐 오래 했으니까 했겠지, 오래 투자했으니까 했겠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제일 어려울 수도 있는 지하 100평이 넘는 상가에, 룸살롱에 어깨 형님이 운영하시는 그거를 도전했단 말이에요. 제가 꼭 무모하기만 해서 도전 정신이 많아서?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물건에 대한 조사만 제대로 하시고 준비가 되면 물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수원 지하 상가에 대한 여담을 한번 잠깐만 드리고 끝나자면, 수원 유어스포츠 했던 월세 200에 150 받을 수 있던 물건을 사실 전 놓칠 뻔했거든요.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때 낙찰 받으려고 할 때 다 말렸고 지하에 뭐가 할 거냐,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말렸던 거지만 정말로 제가 100평 되는 공간을, 150평 되는 공간을 만약에 임대 안 놓으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지 뭐. 100평짜리 집이 어딨어. 내 집을 100평으로 꾸며놓고 살면 거기다가 뭐 골프대도 당구대도 갖다 놓고 탁구대도 갖다 놓고 운동도 하면서 살자. 진짜 그 마음 가졌고, 만약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안 나갔다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래서 다행이지만 그런 마음과 준비까지 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한 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낙찰받고 할 수 있었고, 거기를 낙찰받기 전에 말리는 과정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막히고 사고가 나서 못 갈 것 같은 생각에서 포기할 뻔했는데, 보통 법원 경매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보통 대부분의 법원은 11시 10분, 20분에 마감을 합니다. 근데 수원에 갈 때 준비하고 가는데 차가 막히고 뭐 길을 엉뚱한 데로 들고 바로 앞에 도착했더니 주차장이, 법원에도 차가 많아요. 일찍 가셔야 됩니다. 주차하기 힘듭니다. 도착했더니 차 빼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새 차 좀
조금 잘 되고 있어서 새 차를 뽑았을 때라서 차마 그걸 버리고 뛰어가긴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 망설였어요. 이걸 놔두고 그냥 뛰어가봐 했는데 그러기엔 힘들어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11시 25분이었어요. 그래서 11시 20분이면 끝이구나 이제. 근데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아까웠어요. 그거 아무도 안 들어오면 차라리 괜찮은데 느낌상 누군가 한 명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올 물건이었으면 몰라도 누군가 들어왔는데 내가 보지도 못한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가봤더니 그때 진짜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법원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빨리도 안 갔죠. 이미 늦었으니까 걸어가는데 도착해서 보면은 입구에 그 경매 전단지와 그 날려주시는 분들, 그 아주머님들, 뭐 이모님들이 계시고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입찰서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끝난 거 아니야? 해서 앞에 청왕주차를 물어봤더니 여기는 11시 40분에 마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20분이 아니라 40분이니까 제가 도착한 게 11시 35분, 걸어서 가보니까 35분이요. 5분 남았어요. 그래서 그 5분에 저도 진짜 그때 꽤 많이 경매 입찰을 했으면서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정리하고 한숨 쉬고 입찰 봉투 갖고 와서 거기서 다시 초심같이 초보자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1억 300에 그 수원 지하 150평을 1억 300에 낙찰 받은 거거든요. 근데 2등이 그때 9,600이었어요. 800인가. 만약에 제가 안 갔더라면, 포기했더라면, 끝까지 그거를 안 되겠지 하고 안 갔더라면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도 못했을 것이고 2,000에 150, 나중에는 뭐 그 팔았던 그거에 어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든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 없었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여기서 어려운 거나 이런 게 다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계속 쌓이고 경험이 제 책 맨 앞에 나와 있는 여기에 뭐 하나부동산, 서초동 부동산, 크리에이드 오리점, 라테테 커피숍, PC방 이런 거를 제가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요. 호텔, 닭갈비점 이런 것들 등이 제가 그동안 했던 피와 땀이 어린 경험과 그 경험치에 대한 내용들을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씩 하시고 또 주변 분들이랑 통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나의 명함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이력에 이 상가, 이 아파트, 이 빌라, 이 오피스텔을 하면서 내 건물로 내가 하는 자산도 불리면서 내가 살아야 될 집, 내가 해야 될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세입자가 아닌 정말 건물주,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라도 무조건 진짜 처음 시작하실 때 뭔가를 할 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창업하기 전에 분양받으시기 전에 차라리 경매부터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사실 10%, 20% 싼 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1억짜리 집도 10%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벌기도 힘들어요. 1,000만 원 벌어서 모은다는 게 사실 일반 직장 적금해서 모으기가 어려운 거 다들 아시고 공감하실 거라면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쌓아가시다가 어느 순간 나의 자산이 지나보면 생각외로 부러져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250만 원, 이 책에도 나왔지만 50만 원, 250만 원 월급 받아서 50만 원 적금해가지고는 평생 집 못 사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집값. 네, 물론 흐름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월세 2천만 원, 50만 원으로 월세 살거나 아니면 임차로 있는 것보단 차라리 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고 거기에 맞게 싸게 잡은 거에서 대출을 받는 거니까 감정가보다 낮게 받은 거라는 거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이자 내시면서 내 건물 그 이자 내는 걸 적금 부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자 50만 원이 나간다. 여태껏 50만 원을 적금을 했었는데 생각을 바꾸자. 50만 원을 이자로 내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그 이자 내서 내 건물의 가치를 늘려가자. 2년, 3년 있다가 만약에 아파트나 빌라라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그 나가는 돈이 날아가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빌라든 아파트든 상가든 다 가능. 물론 오피스텔도 해봤고 땅도 해봤는데 뭐 그런 얘기는 지금 드릴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해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정말로 물건, 경매, 금매 다 좋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경매가 아니라 금매도 괜찮습니다. 또는 공매도 괜찮습니다. 또 신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처분 신탁 공매라는 것도 있는데 다 좋아요. 계속 공부하실 수 있게 하셔서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처럼 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해서 책이 아니어도 내 자산과 내 주변의 사람의 자산과 나의 그 가족들과 함께 저는 그 첫 목표가 그랬습니다. 20대
30대 후반에 40대 초반까지 고생 좀 하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었고요. 그 말이 시가 됐고요. 대신 그가 지나면 조금 여유 있게 나누고 드리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서 다 똑같잖아요. 언젠가 은퇴해서 한 40대, 50대 되면 그 월세 나오는 거 따박따박 받으면서 건물주 돼서, 그죠? 여행 다니고 이러고 싶으신 마음 맞으시죠? 그 마음이 맞으시다면 그 마음을 할 수 있는 걸 처음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여러분들도 건물주로, 집주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때를 기대하며 다음에 인연이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